첫 번째, 가장 초기의 마네킹은 사람의 시체 포즈를 취하게 한 후 그것을 석고틀에 넣어 굳힌 뒤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일본에는 우는 지장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지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평범한 얼굴이지만 저녁에 보면 우는 얼굴이나 곤란해하는 얼굴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얼굴일 때는 다음날 비가 내렸고 곤란한 얼굴일 때는 눈이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날에는 지장의 얼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장을 보고 다음날 일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장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환한 웃음을 지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1945년 8월 4일 히로시마에서의 사건 전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14세기 후반 영국의 한 도박장에서는 노예를 걸고 게임하는 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체스의 방식은 상대편이 각각 노예를 한 명씩 걸고 자신의 말이 하나씩 죽을 때마다 노예를 불로 지지거나 물에 1분간 담그는 등 고문을 가하는 끔찍한 방법이었습니다. 게임에서 진 사람의 노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체로 묶여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도박장에는 항상 시체 운반사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닌텐도 DS의 몇몇 특정 게임 안에는 비밀 암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호를 모두 풀면 닌텐도 회사에서 암호를 푼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제도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그 암호를 푼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암호가 남아있는지 혹은 실존하는지에 대해 한국 닌텐도사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미국 어느 지역의 하수도에서 나오는 성분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은 사람의 배설물이며 나머지 40%는 휴지나 머리카락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0%는 사람의 혈액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변기에 버려지는 혈액이 보통 코피를 흘린 뒤 버린 휴지나 여성들의 월경 혈액으로는 10%를 차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도서관에서 아무 책도 펼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책상만 노려보는 사람이 있다면 꼭 경계하십시오.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몸에 글씨를 새겨 넣는 것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몸의 어느 부분에 새겨 넣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과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한 가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이름은 새겨 넣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괜찮지만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 잡기가 많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90년대 초 중국의 한 은행에 은행강도 2명이 침입했습니다. 총을 발포하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등장한 두 은행강도는 은행원들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은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은행에 용무를 보러 온 한 용감한 시민이 은행 강도 한 명에게 덤벼들었고 당황한 은행 강도는 그 시민을 향해 총을 발포했습니다. 한명의 소리와 함께 시민은 쓰러졌고 이내 사망했습니다. 은행 강도들은 너무 놀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강도들은 처음부터 실탄이 든 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시체에는 조금도 외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공포탄이 장전된 총으로 살상력이 없었습니다. 사망한 시민의 부검결과 그의 사인은 엄청난 순간적 고통에 의한 쇼크사였습니다. 열 번째, 러시아의 어느 곳에서 호사스럽고 눈부신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상자는 도로 한가운데에 방치되어 있었고 대형견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인간의 아래턱이 대량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한 결과 그 아래턱은 모두 동일한 인물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11번째, 죽은 사람이 권 안에서 소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에서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 관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보관되어 있던 관 모두에서 울렸으며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은 관들이었습니다. 12번째, 1988년 12월 31일 밤 마르셀이라는 청년이 동료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기에 그는 샴페인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자정이 되자마자 동시에 마개를 뽑으려고 했지만 마개가 빠지지 않아 마르셀은 2분간 애를 먹었습니다. 몇몇 손님이 눈치챘지만
그가 악정고투를 하는 동안 가게의 시계 바늘은 자정에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13번째, 한겨울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눈이 내리는 밤, A 부인이 홍차를 마시기 위해 주전자를 화로에 걸쳤습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도 물이 끓지 않았고 주전자 안의 물은 차가운 상태로 그대로였습니다. 기묘한 것은 A 부인이 무서워 떨고 있을 무렵 그녀의 집 밖에서는 만취한 남자가 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남자는 꿈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물이 뜨거워졌고 너무 뜨거워 참지 못해 눈을 떠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4번째, 어느 초등학교의 한 학급이 현지 어부의 협력 아래 그물낚시 체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고기와 함께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 인형으로 불리는 것이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액마기를 위해 종이 인형을 강에 떨어뜨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강 바닥에 가라앉았다고 생각되는 그 인형은 왠지 귀신과 같은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5번째, 1970년 어느 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중 전대미문의 심령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연못을 배경으로 찍힌 어느 반의 사진이었는데 교복을 입은 30명 정도의 남녀 학생이 사멸로 서 있었습니다. 줄의 중앙에는 웃는 얼굴의 교사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연못의 사진에 30명 이상의 영혼이 정연하게 줄 서 있는 모습이 비쳐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전대미문의 심령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일본의 한 라디오국에 근무하고 있었던 T씨는 수십 년 전에 녹음한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기묘한 음원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에는 1975년 8월 15일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모 대학의 교수와 기자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전승 30주년, 뉴욕 공습, 천황정권, 외지 개발의 한계 등 이상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함 소리와 함께 녹음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이를 상세히 아는 사람은 없고 테이프 자체도 분실된 상태라고 합니다. 17번째, 1956년 자칭 UFO 컬트. 연구가 미셸의 저작 체인지는 전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UFO는 우주인이 아니라 미래인의 타임머신이다라며 미래를 바꾸기 위해 현대에 오고 있다. 미래의 사람들은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미소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이유 없는 실종 사건은 미래인이 범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59년 2월 12일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에서 그의 자동차와 그가 입고 있던 옷만 남긴 채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18번째, 최근 인터넷 게임이 활발해지면서 관련된 괴담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가 제멋대로 걷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에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자주 보고된 후 마치 반비례하듯 보고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기 자신, 즉 도플갱어 현상입니다. 19번째, 인간이 최초로 지각한 색은 피나 자극의 색인 빨강이라고 합니다. 현대에도 적신호나 위험을 알리는 것에 빨간색이 사용됩니다. 최근 조사에서 인더스 문명의 고문서 안에 빨간색 안료로 기록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경고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20번째, 1950년대 뉴질랜드 바다를 항해 중이던 배가 바다 속에 있는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건축물은 초록색의 탑이었고 그 위에 바다에서는 썩은 물고기와 같은 이상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배의 승무원들은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승무원 전원이 의문사했습니다. 승무원의 일지에 따르면 건축물을 발견한 곳은 남위 47도 9분, 서경 126도 43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번째, 2001년 7월 영국의 한 병원에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해 사고를 당한 남자가 옮겨졌습니다. 대수술 끝에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시력을 잃은 그는 자신의 눈을 잃게 만든 친구가 나타나지 않자 격렬한 분노를 느끼며 그 남자의 심장을 끊어주세요라고 매일 저녁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자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그 친구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2번째, 1900년 아테네 항구에서 진주를 채집하던 사람이 금속 쇠곡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쇠곡물은
그리스 국립박물관으로 보내졌고 기원전 60년 정도의 것으로 추정되어 보관되었습니다. 1958년 프린스턴 대학의 프라이스 교수가 우연히 이 물건을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구, 태양, 달, 그 외의 궤도 모형이었습니다. 23번째, 독일 북부의 어느 마을에서는 4월 3일을 천사의 기념일로 기념하며 작은 축제를 엽니다. 이 축제는 1786년 4월 3일 마을에 천사의 날개가 내렸던 사건에 유래한 것입니다. 마을 교회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그 날개는 희미하게 푸른색을 띤 흰 깃털이었고 저울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내리기 시작해 눈이 내리듯이 일대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24번째, 1872년 11월 4일 이탈리아에서 출항한 메어리셀에 나오는 소식이 끊어져 실종되었습니다. 한 달 뒤 해상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상한 점은 배 안에 아무도 없었고 싸운 흔적이나 조난 흔적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커피와 식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승무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25번째, 일본 관동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는 카운터에 물건을 둘 때의 위치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언제 이렇게 결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배치를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하면 카운터 위에 있는 물건이 모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26번째, 1913년 독일의 메나임에는 말하는 개가 있었습니다. 이 개는 의사소통을 할 때 쓰여진 문자판을 이용했으며 간단한 덧셈과 뺄셈도 가능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가 조사한 결과 개 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개는 인간이 하는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했으며 조사하러 온 학자의 여비서가 제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의 꼬리를 흔들어줘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7번째, 이와테현에 사는 한 남성이 집안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1층에 있는 전화로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고 계단에 있던 핸드폰이 벨이 울렸습니다. 남성은 핸드폰을 들어 아무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는 자신의 웃음소리였습니다. 28번째, 린다 백작 부인은 어느 날 한 무역상으로부터 회춘의 유약을 구입했습니다. 나이가 든 부인은 시녀를 불러 신체의 모든 주름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그 유약을 전신에 바르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인의 얼굴에 있던 주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피부도 10대의 소녀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확인한 결과 뇌의 주름까지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29번째, 어느 대학교 교수는 고서점에서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추리소설로 제목도 작자도 생소했지만 교수는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말다툼 끝에 약혼자를 살해한 교수는 그 소설의 트릭을 이용해 경찰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택을 찾아온 형사의 명함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자백했습니다. 자백의 이유는 형사의 이름이 소설 속 탐정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를 듣고 웃었지만 기묘한 것은 소설책 속 살인범의 이름이 교수와 완전히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30번째, 차바현에 있는 병원의 외벽에는 환상의 벽화라고 불리는 낙서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말기암으로 입원해 있던 미대생이었으며 어느 날 그녀가 그림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투병의 괴로움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은 재난 벽화는 유족마저 절규하게 만들어 곧바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나 밤에 순찰 나온 경비원들이 저절로 그려지는 벽화를 복원한다고 합니다. 31번째, 진시황의 병마용갱에서 발굴된 약 8,000개의 병사의 얼굴은 모두 다르다고 하지만 1982년 조사에서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발굴 중 조사단의 학자와 똑 닮은 얼굴의 병사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발굴 멤버를 똑 닮은 병사가 파내졌다고 합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학자와 영국인 연구자까지도 쏙 빼닮은 병사가 발견되었지만 고용된 현지 농부만은 자신과 닮은 병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발견된 진시황의 초상화는 당시의 농부와 꼭 닮았다고 합니다. 32번째,
일본 미에현의 지방 신문에 시체 삽니다라는 광고지가 끼워져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사에 항의가 쇄도했지만 악질적인 장난임이 판명되어 소라는 수습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그만에 빠졌던 한 병원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3번째, 과거의 한 남성은 노트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그 노트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가끔 어디선가 문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관문으로 가라, 발을 치워라 등 단순한 문장이었으나 그대로 행동한 결과 남성은 몇 번이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